네,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오늘은 추정자산 2,500억을 보유한 백종원 대표가 방송과 유튜브에 출연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통 대다수의 한국 CEO들은 미디어 노출을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애플의 팀 쿡이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CEO가 직접 브랜드를 홍보했을 때 브랜드 충성도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CEO 작은 실수 하나에도 회사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사생활 침해, 회사 운영 시간 감소 등의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종원 대표는 다른 한국 기업 CEO들과 달리 미디어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2015년 기자간담회와 집밥 백선생 촬영 중에 백 대표가 직접 밝힌 내용을 보면, 내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지만 내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음식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음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가장 원하는 것은 외식 산업이 잘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음식을 해보다 보면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합당한 가격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멀리 보면 내 꿈은 외국 식당에 한식당이 많이 생기는 것이다 라며 외식 산업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미디어 활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맛집을 소개하는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나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는 백종원의 요리비책, 망해가는 식당을 컨설팅해주는 골목 식당 등의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계속해서 음식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요리를 시작할 수 있게끔 돕고, 한식, 일식, 양식, 길거리 음식 할 것 없이 전 분야에 있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알려줬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유튜브에서 백종원 시장이 되다 라는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에 도전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백 대표가 30억 이상을 투자해서 자신의 고향 예산에 망해가던 전통시장을 살리는 사업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는 2024년 1월에만 약 30만 명이 예산시장에 방문하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백 대표는 예산시장 살리기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이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본코리아의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중견기업은 이걸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할 것이고, 대기업들은 우리를 지원하면서 이미지 쇄신, 지자체는 여태까지 분산돼 있던 작업을 이쪽으로 몰아서 효과적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며 더본코리아와 대기업 그리고 지자체 모두 윈윈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이 정도로 사회와 공생하려는 기업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백 대표 화이팅! 백종원은 머리도 좋은데 그걸 자기만 살겠다가 아니라 자기도 살면서 많은 사람들도 이득 보는 방식으로 쓰고 있어서 멋진 듯, 적당한 맛, 깔끔한 위생,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본인이 자선사업가가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공개하고 나 포함 다 같이 잘 살아보자는 취지가 오히려 자선사업가보다 더 신뢰가 감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백종원은 사업가입니다. 손해보는 행동은 안 한다는 거죠. 방송 나오기를 시작하면서 더본코리아 매출은 2배를 갔습니다. 자기가 방송 나가는 게 가장 좋은 홍보 수단이 된 겁니다. 저번 체인 특징이 가격이 싼 거 같은데 먹고 나면 그 가격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게 된 외식업계 20년 종사자입니다. 백종원은 이미지 포장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죠. 온갖 돈 되는 체인점을 중구난방으로 창업시켜서 우리나라 외식업 시장이 엉망이 됐고 창업자들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죠. 그 대신 누구는 배를 엄청 불렸겠죠 라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백 대표가 방송활동을 시작한 이후 더본코리아는 얼마나 성장을 했을까요? 2014년 더본코리아 매출은 927억이었습니다. 마리텔 출연으로 인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던 2015년 1297억으로 약 30%가 증가했고요. 2022년에는 2822억으로 방송 출연 전보다 3배 넘게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2020년 83억에서 2022년 258억으로 3배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통계치를 보니까 CEO의 직접적인 홍보 활동이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는데요. 한편 올해 초 언론에서는 더본코리아가 코스닥 상장을 계획 중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면 더본코리아는 최근 연내 상장을 목표로 증권사와 소통을 시작했고, 올해 4월 작년 실적 결산을 마치는 대로 금융감독원에 지정감사인을 신청하고 상반기 중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로의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 제출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더본코리아 측은 서두르지 않고 준비해 나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된 바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백 대표가 더본코리아를 상장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2018년 백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 회사는 더 이상 내 감이나 결정에 의해서 운영될 수 없다. 규모가 커지면서 시스템으로 굴러가야 하는 회사가 됐다.
있다. 투명하게 경영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영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시도다. 내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상황도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만약 누군가 회사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거나 더본 사업의 방향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여러 사람이 주인이 돼서 중심을 잡고 가성비 좋은 음식을 통해 본사와 가맹점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다. 아이들이 너무 어려 회사를 물려주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 것도 한몫했다. 우리가 회사를 상장하려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한식을 세계 무대에 제대로 알리자는 것이다. 그러려면 자본이 필요하기에 주식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백 대표의 바람대로 더본코리아가 무사히 상장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더본코리아가 실질적으로 어떤 수익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한국 외식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마진, 원재료 마진, 가맹비, 교육비, 로열티를 받아서 수익을 얻고는 합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조금 다른 전략을 취한다고 하는데요. 백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을 희망하는 분들이 찾아올 때 부동산부터 인테리어, 식자재까지 완벽하게 차려주지는 않는다. 물론 인테리어 등은 소개를 시켜주지만 선택은 점주의 몫이다. 본사가 가장 많이 챙겨가는 식자재 역시 시중과 비슷하거나 싸게 제공한다.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비용 외에 광고비와 이상한 명목에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로열티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받는 게 아니라 고정 금액이다. 더본을 운영하는 목표는 매우 간단하다. 고객들에게 가성비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은 돈을 벌고 우리는 성장하는 것이다. 가성비 좋은 음식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식재료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할 일은 좋은 식재료를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라며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서로 윈윈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렇다면 더본코리아가 한국의 일반적인 가맹 본사들과 다르게 점주들로부터 이윤을 적게 가져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백 대표는 내가 표방하는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은 가격이다. 가맹 본사가 돈을 벌려면 점주가 많아야 한다. 점주가 많아지려면 점주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한다. 점주가 돈을 많이 벌려면 본사가 조금 덜 남더라도 최대한 싸게 식자재를 공급해야만 한다. 인건비나 임대료는 고정 비용이지만 식재료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낮출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식재료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간단하다. 대형 유통업체들처럼 식재료 생산자들과 장기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식재료 가격이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해원제 할인 매장 코스트코가 모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종원 대표의 이러한 방향 때문에 현재 더본코리아는 외주 생산 공장과의 장기 계약뿐만 아니라 본사 생산 공장과 전국 5개의 본사 물류센터를 통해 식자재 비용을 최소화해서 총 25개 외식 브랜드의 2,8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더위를 배부르게 키워 더화를 잘 낫게 하는 전략이 좋다. 말 한마디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걸 사업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다니 항상 많이 배우고 간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또한 더본코리아는 이런 상생 전략 외에 다른 프랜차이즈와의 차이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다브랜드 전략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가맹 본사들이 하나의 브랜드만 밀고 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더본코리아는 20여 개가 넘는 브랜드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다브랜드 전략을 사용하는데요. 더본은 왜 다브랜드 전략을 선택한 걸까요? 그건 바로 빠르게 급변하는 외식업 트렌드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가맹점주와 상생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백 대표가 직접 말한 내용을 보면 한 브랜드에만 집중할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맹점주들의 수익도 보장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본코리아는 브랜드를 여러 개 만들어 서로 보완하게 했다. 덕분에 프랜차이즈 입장에선 매출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기존 가맹점주들도 성장하는 새로운 브랜드 운영에 도전할 수 있다. 브랜드를 계속 키워내 특정 브랜드가 하향세로 들어설 때 이를 보완하는 시기다. 예를 들어 한신포차가 하향세에 들어가면 홍콩반점이 그 자리를 메워주고 새마을식당이 전성기를 지날 때 백다방이 빈자리를 채우는 시기다. 이렇게 브랜드를 키우다 보면 궁극적으로 절대적인 점포수가 늘어나게 되고 본사 입장에선 식재료 구매력을 더 키워내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브랜드를 키워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탄생한다. 예를 들어 홍콩반점은 약 3년간 적자였다. 백다방은 5년 동안 장사가 안 됐다. 그나마 이 경우는 식당이 입소문을 타고 시기가 잘 맞아 떨어지면서 잘 된 케이스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뜰 기회만 보고 있는 브랜드도 얼마든지 많다. 지금도 테스라는 브랜드가 약 4개 정도 있고 브랜드 하나를 만들 때마다 드는 비용이 약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든다. 본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투자다라며 급변하는 외식업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브랜드 전략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본코리아는 프랜차이즈 사업 외에도 더본 호텔, 밀키트, 즉석식품, 편의점, 도시락, 육류도매, 해외 매장 운영,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문어발식
한식 경영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백종원 대표는 늘 그래왔듯이 외식 산업의 발전과 한식의 세계화라는 목표를 위해 꿋꿋이 나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백종원 대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